노화로 찾아오는 노인성 난청.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아니면 고칠 수 있는 질환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안 들리는 일, 쉽게 상상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중 노인성 난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난청 유병률은 나이가 들수록 급속도로 높아집니다. 노인성 난청 환자들, 이들은 다시 소리가 가득한 세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홍태성 할아버지는 5년 전부터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보청기도 소용없게 됐는데요. 그런 계절 보내고 돌아. 내가 현재 27년생인데 우리 나이는 94거든. 94인데 충격을 줬거나 무슨 열병을 앓거나 그런 동기가 있었다면 혹시 그게 영향인가 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이게 술술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젊은 시절에는 군악대 활동을 하고 은퇴 후에는 합창단 지휘까지 할 정도로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난청이 오자 외출을 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데요. 첫째,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들리지 않으니까 뭐 아무 관계도 없죠. 뭐 그냥 막막하게 지내는 거지. 잘못하면은 아하 이런 상태에 의지가 약하면은 바보가 되는 그런 그 벌써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노인성 난청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보고 방관하면 안 될 이유가 있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청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과 교류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뇌 쪽에 이제 자극이 끊임없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뇌 쪽에 자극이 줄어든 것이 결국은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도 청력 손실이 치매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고도 난청의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5배나 높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만 나이는 먹었지만은 청각을 회복했으면 하는 그 집념뿐이지요.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에 그 의료 기사에 그 났어요. 그래서 최병준 교수 그 분당병원에서 수술해서 성공했고 또 그분 말씀이 인공와우 그런 그 교체 이식 사업으로 하면은 그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대화를 하고 또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 컸던 홍태성 할아버지. 인공와우에 대한 기사를 본 후 자료를 찾아보고 수술이 가능한 병원까지 직접 알아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걱정이 앞섰다는데요. 우리들은 좀 만류를 했죠. 왜냐하면 92세신데 지금 모든 부분이 정상이시고 한데 과연 4시간 동안 전신 마취 수술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전신 마취를 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 고령의 환자들은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요. 뭐 치매 같은 것들이 와 있지 않고 그러한 심폐 기능이 건강하시고 2시간 정도의 전신 마취를 견딜 정도로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잘 듣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있으시고 정신 건강도 뭐 굉장히 건강하시면 그런 또 90이란 또 숫자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와우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술 부위가 잘 아물어 인공와우를 부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느낌이 있으신지요? 아주 기분 좋아. 아주 기분 좋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달팽이관에서 놓고 보면 뭐 유모세포의 기능도 떨어져 있지만 인공와우를 통해서 자극하고자 하는 신경원세포의 수도 많이 줄어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원세포를 자극하는 것이 인공와우인데 이러한 신경원세포의 수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의 어떤 전극 선택도 인공와우의 전극 선택도 가급적이면 신경원세포 근처에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전극을 사용하는 것이 수술 후에 보다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술 당시에도 하여튼 여러 가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그런 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사항들을 잘 지켜가면서 수술을 하면 또 그렇게 또 문제가 되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의 기능을 대신하는 전자장치입니다. 선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공와우 수술을 할 때에는 유모세포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전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명확한 전기 신호를 달팽이관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와우는 수술 후 꾸준한 재활이 중요합니다. TV 소리에 집중하고 있을 때 딸이 핸드폰으로 음악을 켜자 바로 반응하는 홍태성 할아버지. 아빠, 주무시기 전에 이야기합시다. 딸 선미 씨는 퇴근 후 매일 1시간씩 홍태성 할아버지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들리시면 따라해요. 이제 시작할게요. 동요 듣고 따라 부릅시다. 무슨 노래 들을까요? 아빠, 섬지박이? 네, 섬집하게 좋죠. 섬지박이 하겠습니다. 엄마가 섬긴 이래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재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노래를 불러보거나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은 재활 중이라 노래음이 일정하진 않지만 초기에 비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1대1로 얘기하는 거는 한 80% 정도는 알아들으세요. 어제 처음 보행기가 도움이 됩니까? 보험가 도움이 됩니다. 인공와우 수술을 한 지 4개월 차. 소리가 점점 명확해지니 공부하는 게 힘들지 않답니다. 처음에 들리니까 상당히 이제 이 정신부터 그 웃음이 오더라고. 들려서 좋으세요? 아, 좋고 뭐 큰 말할 수 없죠. 이게 이제 전혀 안 들리던 선생님하고 나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봐도 괜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악고땡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악고땡 소리를 귀가 안 들릴 때 들으니까 이게 악고땡 소리가 아니야. 음색이 뭐 하모니카 비슷한 소리도 나고 음색이 그러니까 이 사람 환장하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팽개치는 거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던 하모니카를 오랜만에 꺼내봅니다. 인공와우 덕에 이제 다시 악기를 다루고 음악을 즐길 수 있게 된 홍태성 할아버지. 이젠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합니다. 홍태성 할아버지의 청력은 어느 정도까지 돌아온 걸까요? 재활의 경과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으시죠? 올리라고. 아버님 소리 들리세요? 들립니다. 인공와우 수술 전 약 5년간 심각한 난청을 겪었던 홍태성 할아버지. 보청기를 끼고도 대화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수술 후 청력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을까요?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를 빼도
하나도 안 들리는 것은 아니고 수술 전의 청력이 거의 대부분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라고 써 있는 게 보청기로 하면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던 것이 거의 일률적으로 한 30dB까지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인공와우는 심도 난청 외에 잔청이 있을 경우에도 기존의 잔청을 유지하면서 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보청기를 착용하여도 주변 분들과 거의 대화가 안 되시는 이런 분들이 너무 보청기를 고집하실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대학병원을 방문하셔서 인공와우에 대한 상담을 받으셔서 인공와우 수술에 적응증이 해당이 되시면 늦지 않게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거의 듣지 못한 상태로 지내온 기간이 짧을수록 수술 후 결과는 좋습니다. 정막과 같이 조용했던 그들의 세상. 인공와우로 찾은 소리 속에는 일상의 소중한 행복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